이번 시간에는 컨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득가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이라는 법인의 주주 구성을 확인해 보면 주주가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과 이심청으로 되어 있고 지분율은 6대4, 60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동과 이심청은 설립 당시부터 지분을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득가는 10,000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60대 40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심청이가 홍길동에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 시가인 78,465원이 시가가 됩니다. 이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취득한 10,000원과 78,465원이라는 취득가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권을 먼저 발행해야 됩니다. 증여하기 전에 주권을 발행할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시가가 78,465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시가를 지금은 추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정되어 있는 부분을 평가를 통해서 현재 시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가치 평가라는 콘솔 프로그램에서 주식평가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후 평가된 값을 이용하여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선 순자산평가를 할 수 있는 곳에 입력하는데요. 순자산평가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상증법에 따라서 평가된 금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평가를 해봐야 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기존의 장부가가 다르다면 다른 결과값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다 치면 여기 부동산 재평가에다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여 평가하고 그 값이 입력되면 되겠습니다. 두 값 중에서 큰 값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순손익계산을 해야 됩니다. 손익계산은 3년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다 입력되면 평가일 기준으로 하여 평가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데 그때는 재무제표, 재무 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고 참조하여 입력하여 확인하는 결과인데 세무조정계산서를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의견서에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내용을 넣으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업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이 정보가 끝났다면 주식권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적용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의 아래쪽에 데이터 값이 입력되도록 합니다. 주식가치 평가에서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식가치 평가된 값이 콘솔 메인의 아래쪽 부분에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된 값을 반영할지 않을지는 이 체크 버튼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정된 값하고 주식가치 평가에서 한 값하고 비교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평가되었으면 이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식을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여할 때 취득가가 달라질 경우에는 우선 주권을 먼저 발행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콘솔 프로그램에서 주권 발행 버튼을 클릭하여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주권의 시작번호하고 주권의 끝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시게 되면 5,000주권을 한 주를 발행한다 그러면 1-1이라고 입력하고
보시게 되면 함주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권 두 주를 발행한다 그러면 1-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주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이심청이가 천주권에 주권을 발행을 만약에 두 주를 또 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 1-2 이어서 3-4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권이 이어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주식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주식수가 일치할 때까지 계속 입력하여 이 부분들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권 종류도 1주권이 필요한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증여에 따라서 6억 한다 그러면 6억에 가깝게 증여하시려면 1주권부터 5주권, 10주권 종류를 가져가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주식의 값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의 값이란 얘기는 주권에 100주권이다 그러면 주식이 100주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권 하나 이동하면 100 곱하기 여기 시가를 하여 나온 값으로 이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증여일 이전에 주권을 발행일과 교부일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증여 이후에 하면 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득가가 달라질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권은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 시점 이전에 주권을 발행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입력이 다 됐다면 이쪽에 인쇄 버튼을 누르면 스타인소에다가 주권 정보를, 발행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파일이 PDF로 만들어집니다. 그 파일을 스타인소에다가 전달해서 주권을 발행받으시면 됩니다. 그 절차는 클릭하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타인세 주문 진행 과정 및 필요 서류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PDF가 실행되는데 이 절차에 따라서 주권을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솔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이 주권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주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권이 다 발행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으로 주식 증여에 대해서 실행하면 되는데 그 전에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임원 보상제도 도입에서 상위 메뉴에서 보시게 되면 하위 메뉴인 인출, 납부할 세금의 종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 되면 상속과 증여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공제가 얼마나 발생되고 합산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배우자한테 증여하기 때문에 배우자는 유격 공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합산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사전에 배우자한테 증여한 것이 있다면 증여한 것을 고려하여 공제까지 고려하여 적당한 금액을 증여함으로써 세금을 적정하게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10년 안에 증여한 게 없다 그러면 6억까지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수를 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녀나 손자녀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나이를 보시게 되면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증여에 대해서 공제가 늘었는데요. 결혼이나 출산일 2년 전후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1억을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혈족, 인척에서 혈족은 4촌 이내, 인척은 3촌 이내의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가족관계인 자녀나 손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직계 비속 중에서 자녀나 손자녀라고 소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 밑에 혈족이나 인척까지는 재적증명서를 통하여 관계를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또는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활증가세가 있습니다. 30%요. 부모님을 건너뛰어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산기간이 다른데요. 상속인은 10년이고 상속인 외에는 5년인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된 후에 이제는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의 메인 페이지 오시게 되면 이심청이가 홍길동에게 6억 상당을 증여할 겁니다. 여기서는 주권이 이동될 겁니다. 주권을 사전에 발행을 받았고 6억 상당의 금액을 6억에 가깝게 최대한 만약에 증여하려면 1주권, 5주권도 고려하여 주권을 발행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금액에 가깝게 이렇게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배우자한테 사전에 10년 동안 증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홈택스에서 수증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이 있는지요.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증여했다면 합산하시고 없다면 배우자는 10년 안에 6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에서 주식증여 버튼을 클릭하시면 증여 신고 과정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증여자는 이심청이라 하였고 수증자는 홍길동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는 배우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 주식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를 따져보니까 78,465원인 것을 일주의 금액이 시가가 78,460원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 값을 입력합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6억 상당의 금액을 증여할 겁니다. 주권이 어떻게 발행되는지 확인하시고 증여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주권이 이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이 1주권, 5주권이 넉넉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추정하여 주식 숫자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산기에 6억이라는 금액을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주의 금액이 78,465원이기 때문에 나누기 하여 78,465를 입력하면 주식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주권이 꼭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5주권도 있다면 6을 만들 수 있습니다. 5주권짜리 하나, 1주권짜리 하나면 6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주권을 잘 발행하여야 원하는 숫자로 이렇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6억 상당 금액이 되었죠. 여기는 천단이라고 있는 거 단위는 천단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단위는. 그래서 중간에 점이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전에 증여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6억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된 금액은 5억 9,943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5999 3개요. 9가요. 잘못했습니다. 다시요. 지우고 9 3개 43.390 이렇게 입력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5999 43.390 여기 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공제를 100% 받을 수 있으니 증여재산 전부를 공제 6억 이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증여 일자를 맞춰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는 언제 하냐면 5월 20일 날 2025년 5월 20일 날 증여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짜, 증여일자를 입력하신 다음에 이거는 주권 발행 이후에 증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권이 4월 달에 했다 그러면 5월 20일 하는 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주권 발행을 만약 6월 달에 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주권 발행 이전에 돼야 되겠죠. 왜? 취득가가 만원짜리하고 지금 증여 시점에 48,460원이라는 증여를 받아서 취득가가 높아질 때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입력이 완료됐으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저장이 되었습니다. 저장 후에 증여세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장한 것을 데이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증여 열기에서
클릭하면 목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2025년 5월 20일 목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저장한 값을 기준으로 해요.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입력되지도 않은 이 정보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법무 업무에서 보시게 되면 주주 정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하고 보시면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름이 있는 걸 기준으로 하여 프로그램적으로 자동적으로 입력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불러보면 주주가 미리 법무 업무에서 입력되어 있는 주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가 온 경우이고, 만약에 수종자가 현재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수종자 정보가 입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북대전 세무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할 세무서 수종자, 이익을 본 자가 수종자이기 때문에 이익을 본 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수종자, 이익을 본 세무서를 기준으로 하여 거기다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종자 세무서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인터넷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읍이나 도로명을 입력하여 관할 세무서를 검색한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요. 북대전 세무서에 입력되어 있고요. 그리고 증여주식수가 7,646조가 되어 있는데 이 주식수가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면 보통주하고 우선주 입력란이 있는데 이걸 확인한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확인한 바대로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확인한 대로 지금 법무부에서 확인한 대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통주만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주식 증여, 증여세 신고, 다시 열기 눌러서 증여된 주식이 보통주이니까 보통주에다가 그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7646 7,646주를 입력하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입력이 끝나면 우선 저장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은 주주가 이미 주식을 갖고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증여한 절차에서 취득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권을 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억 상당 금액을 증여하려면 주권이 이동돼야 되는데 그때는 주권번호를 다 입력을 일일이 해줘야 됩니다. 5천 주권, 예를 들어서 1000주권, 그 다음에 500주권, 100주권, 10주권, 1주권 쭉 해서 만약에 주권 종류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입력한 6종류 이상이다 그러면 주권의 종류에 따라서 줄이 더 필요합니다. 그때는 여기 주권에 보면 위쪽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줄을 추가할 수 있고 반대로 줄이 필요 없으면 이렇게 아래쪽을 누르면 줄이 삭제됩니다. 이렇게 해서 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주권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가 되면 여기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다시요. 열기를 다시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리셋이 됩니다. 주식의 증여 열기가 이 부분의 목록에서 그러면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장이 끝나면 열기 버튼에서 확인한 상태에서 이 주권번호를 입력해야 실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입력이 끝났다. 주권번호 다시 아까 설명드렸죠. 좀 전에요. 다시 한번 설명 더 드리면 주권번호를 다 입력을 합니다. 언제? 주식 증여 열기에서 이렇게 내용이 입력된 목록에서 내용이 입력된 상태에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야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력된 데이터가 지워지고 다시 입력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저장하고 나면. 그때는 다시 열기를 하여 주권 종류가 만약에 잘못 입력됐다 그러면 이렇게 열기를 눌러서 확인한 후에 주권의 종류가 만약에 6종류 이상이다 그러면 줄을 추가하여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수정하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주식 증여 열기 목록에서 내용이 삭제되는 것을 보여드렸고, 삭제된 상태에서 만약에 저장하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 증여 열기에서 목록을 꼭 선택하고 값이 입력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 작업 입력하여 저장이 완료됐는지 확인도 한번 해서 불러오게 한 후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프린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재차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툴을 만든 거고요. 출력 버튼 누르면 증여 신고에 관련된 서류가 다 나옵니다. 영역에서 또요. 증여계약서, 기타 등등 해서 4가지 종류가 서류가 PDF로 출력되게 되어 있는데요. 출력된 것을 이용하여 증여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컨솔 프로그램을 통해서 증여를 통하여 어떻게 취득가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